모터 펑션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모터 시스템에 대해 기본적인 베이직한 정보들을 이야기를 먼저 하면 일단 모터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몸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세레브럴 콜텍스랑 그리고 나머지 이 어소시에이티드 스트럭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동하는 스켈레탈 머슬 그리고 이 정보가 전달되고 움직이는 스파이널 코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이 센터는 세레브럴 콜텍스랑 어소시에이티드 스트럭처로 되어 있고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 인포메이션들이 컨버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레브럴 콜텍스는 이제 플래닝이나 무브먼트 엑스큐션을 시키고 어소시에이티드 스트럭처는 베이설 갱글리아, 탈라머스, 세레벨럼스, 브레인스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양한 움직임을 프로퍼 모듈레이션을 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이 무브먼트 이니시에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모터 뉴런이 존재를 해서 이게 무브먼트 엑스큐션 하는 파이널 커먼 패드를 파이널로 이제 스켈레탈 머슬 무브먼트를 이제 하게 하는 알파 모터 뉴런들이 존재를 하고 이 하나의 알파 모터 뉴런이 여러 가지 이제 하이어 센터에서 오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컨버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지금 알파 모터 뉴런이 지금 이너베이션 하는 여기가 뭐라 부르냐? 이거 뉴럴 머스큘러 정션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스켈레탈 머슬 파이버 이 정션과 이제 그럼 스켈레탈 머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보면 뉴럴 머스큘러 정션은 니코틴이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all or nothing으로 알파 모터 뉴런이 한번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제 무조건 스켈레탈 그러니까 원 액티베이션이 무조건 원 액션 포텐셜을 제너레이션 하게 해요. 그게 뉴로머스큘러 정션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이제 많은 파이버들이 사용이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무브먼트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파이버의 액티베이션이 달라지는데 이제 애큐레트한 머슬 무브먼트가 레터럴 렉투스 머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모터 유닛에 3개, 4개 파이버가 있고 페이스 머슬은 한 모터 유닛에 10개, 백 머슬은 3,000개 정도인데 얘가 좀 더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브먼트의 그 기능에 따라서 파이버의 사용되는 양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컨트랙트하는 이 컨트랙션의 포스를 증가시킬 수 있냐 했더니 알파 모터 뉴런의 AP 프리퀀시를 증가시키면 이제 컨트랙션 포스가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리크루트먼트라는 게 이제 포스를 또 증가시키는 방법이 더 많은 모터 유닛을 리크루이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더 많은 파이버들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거죠. 얘는 사이즈 프린시플을 따르는데 이 사이즈 프린시플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AP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힘을 더 쓰고 싶을 때는 AP를 더 늘리거나 이제 모터 유닛 리크루트먼트를 통해서 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했고 그럼 스켈레탈 머슬 파이버 어떻게 해서 컨트랙션이 일어나냐 봤을 때 액션 포텐셜이 이제 무조건 all or nothing 룰로 이제 원 액션 포텐셜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살콜리마를 쭉 따라서 이제 액션 포텐셜이 흐르면 지금 여기가 액션 포텐셜의 라인이어서 액션 포텐셜에 딱 도착을 했을 때 T튜브를 따라서 이 액션 포텐셜이 이제 이 디하이드로 피리딘 리셉터를 자극을 하면 얘가 이제 커플링이 라이아나딘 리셉터랑 커플링이 메카니컬 커플링이 되어 있어서 이게 볼테이지 스티뮬레이티드 볼테이지 스티뮬레이션이 되는 채널인데 그게 라이아나딘 리셉터랑 연결돼 있어서 이 라이아나딘 리셉터가 이제 사이클 레티큘럼을 오픈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던 이 셀 안에 있는 칼슘 레벨이 굉장히 파바박 하고 증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코올 레티큘럼이 오프닝을 해서 칼슘 릴리즈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 액틴 마요신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슬라이딩 필라멘트 모델에서 봤듯이 이 칼슘이 트로포닌 C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 컨트랙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타이밍에 따라서 생겼을 때 칼슘 레벨이 증가를 하고 이게 트로포닌 C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머슬 컨트랙션 이 트위치를 포메이션을 하게 돼요. 이때 트위치가 포메이션 됐을 때 이미 액션 포텐셜은 이미 끝났죠. 그래서 이 스켈레탈 머슬의 테타나이제이션이 가능한 게 액션 포텐셜과 이 컨트랙션이 타이밍이
굉장히 멀리 겹치지 않는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제 머슬 컨트랙션 포스도 점점 이제 테타나이제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타나이제이션이 뭐냐 했을 때 이게 트위치를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에 따라서 트위치가 포메이션 됐을 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AP가 오면 이게 트위치가 더 더해질 수가 있어요. 이 지금 형태는 incomplete or unfused 테탄이라고 하고 이게 완전히 액션 포텐셜 더 프리퀀시가 높아졌을 때는 이 완전한 컴플리트 테타나이제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랙션 포스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크루트먼트 한다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스켈레탈 머슬 파이버를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 리크루트먼트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다른 펑션에 다른 파이버들이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슬로우 스켈레탈 머슬 파이버이라고 부르는 타입이 있고 패스트에서도 레드 컬러를 이제 fatigue resistance fast 친구가 있고 fatigue resistance red fatigue of fast 머슬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resistance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이제 fatigue가 높고 이 둘 다 빠른 친구인 느린 친구예요. 그래서 얘네 각자 특징을 보면 이거 슬로우한 파이버 타입은 이제 굉장히 fatigue resistible 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느리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걸 보면 맥시멈을 가기 위해서 이제 at least 1second가 필요한 거 보면 필요한 게 굉장히 느리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fatigue resistance 친구는 이 슬로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데 이 prolonged stimulation에 의해서도 fatigue이 좀 덜 줄어들었다는 게 fatigue resistance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로우한 contractile force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좀 더 큰 contractile force를 가지고 얘가 훨씬 큰 contractile force를 가지는데 이 fast fatigable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액티베이션 되지만 굉장히 이제 fatigable 합니다. 레드 파이버라고 하는 거는 왜 레드냐 했을 때 오토 카파시티가 굉장히 높고 마이토콘드리아 컨텐츠가 높고 마이오글로불린 양이 많아가지고 레드 파이버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스켈레탈 머슬의 무브먼트가 어떻게 조절이 되냐 했을 때 하이어 센터에서도 조절이 될 수도 있고 베이직 리플렉스를 통해서 이제 리플렉스 액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머슬 널브 엔딩들이 이 파이버를 이너베이션을 하는데 이 널브 엔딩이 브랜칭을 이렇게 해서 원 알파 모터 뉴런이 여러 개 스켈레탈 머슬 파이버를 이너베이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타입은 항상 같은 타입만 이너베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패스트 파티거블을 했으면 이 파이버가 패스트 파티거블 파이버면 괜찮지만 패스트 파티거블이었다 갑자기 이제 슬로우 이걸로 이너베이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 컨트랙터럴 포스를 증가시키는 리크루트먼트의 사이즈 프린시플을 이야기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즈 프린시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각자의 알파 모터 뉴런이 다른 파이버 타입을 이너베이션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얘가 타입 1 레드고 얘가 타입 2 패스트 파티가 패스트라고 하면은 리크루트먼트가 더 많은 모터 유닛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예를 들어서 스탠딩 포지션일 때 이 스몰 다이아미터 모터 뉴런이 이 large diameter 모터 뉴런이 둘 다 같은 인터 뉴런의 그 이너베이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만큼의 자극이 도착을 하게 되면 얘는 굉장히 작고 이제 얇기 때문에 셀 바디에서 이 엑선 힐러까지 거리가 짧아서 여기 있는 이 시그널이 얘를 액티베이션 하는데 충분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액티베이션은 되지만 얘는 이제 larger diameter의 셀 바디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이제 같은 스티뮬레이션이어도 AP를 제너레이션을 할 만큼의 충분한 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의 이너베이션이 있어도 이제 얘만 액티베이션 되고 얘가 액티베이션이 안 됐을 때 여기 이제 같은 스티뮬러스에서 얘는 AP가 제너레이션 되지만 얘는 AP가 제너레이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리크루트먼트를 더 하느냐 했더니 걔가 더 많이 이제 얘가 액티베이션을 더 많이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스페셜 서메이션을 하게 되거나 이제 템포럴 서메이션이 더 일어나게 돼서 얘까지 더 얘도 이제 리크루트먼트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컨트랙션을 할 수 있는 컨트랙타일 포스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터 뉴런 풀이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얘 데피니션은 이제 모터 뉴런 풀은 이 모터 유닛을 합입니다. 그래서 이 기븐 머슬에 이 머슬을 모터 유닛들을 합을 모터 뉴런 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터 유닛 자체는 이제 이 모터 하나의 이제 알파 모터 뉴런이 이너베이션을 하는 이 파이버들에 대한 이야기면 모터 뉴런 풀이라는 거는 이 머슬을 전체를 다 이너베이션을 하는 이 알파 모터 뉴런들의 이제 썸인 거죠. 그러면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모터 뉴런들은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여기서도 머스큘러 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마토토픽 어레인지먼트 of neurons which derives upper motor neuron. 그러니까 얘도 소마토토픽 어레인지먼트가 있는 거예요. 얘도 위치가 데디케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테럴한 사이드에서는 이제 입실라터럴하게 이너베이션을 하는 이 매니플레이션 하는 친구들이 위치를 하고 안에서는 이제 바이래터럴 이너베이션을 하는 모터 뉴런들이 존재하고 얘는 포스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처랑 매니플레이션, 포스처 매니플레이션 이거 우리가 직접 손을 움직인 거나 할 때 직접 사용을 할 때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소마토토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서럴 머슬이 좀 더 돌잘 파트에 있고 익스텐서 머슬이 좀 더 앞쪽 파트에 있는 안테리어 파트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CNS 스파이널 모터 뉴런들이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리플렉스 아크라는 게 이제 센싱을 하고 이게 스파이널 코드에서 어떤 센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무슨 아웃풋을 보내냐라는 게 리플렉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리플렉스라는 거는 이제 하이어 센터인 CNS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organ이 리셉터로 이제 포텐셜이 제너레이션이 되면 이 어퍼런트 뉴런을 타고 이제 인터널 뉴런들에게 사이냅싱을 할 텐데 여기에서 모터 액션 포텐셜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뉴로머스큘러 정션의 스켈레탈 머슬에 다시 이펙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리플렉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레텐시 타임이라는 게 있고 이 리플렉스의 그 특징도 있을 텐데 이 리플렉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리셉터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 리플렉스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프로프리오셉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안이나 이제 affector organ 자체에 리셉터가 있고 exteroceptive reflex는 이제 얘는 defensive reflex로 이제 스티뮬레이션에 따라서 스티뮬레이션 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vegetative reflex도 있습니다. 그리고 central delay 따라가지고 이 reflex 나눌 수 있는데 얘가 모노시네틱이냐 바이사이네틱이냐 폴리사이네틱이냐에 따라서 이 사이네틱 트랜스미션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central에서 딜레이 되는 시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얘 센트럴 딜레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파텔라 리플렉스에 이 리플렉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레이턴시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파텔라 리플렉스는 이제 22ms 정도가 걸리는 게 평균인데 우리가 레이턴시 타임이라고 하면 얘가 걸리는 총 컨덕션 타임이라는 게 레이턴시 타임이라는 거는 컨덕션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랑 센트럴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컨덕션 타임 더하기 센트럴 딜레이인데 컨덕션 타임은 센소리 뉴런의 컨덕션 타임과 알파 모터 뉴런의 컨덕션 하는 그 자체 진짜로 이제 AP가 전달이 돼야 되는 그 전체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센트럴 딜레이는 이제 여기서 이것들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컨덕션 타임이죠. 근데 센트럴 딜레이는 여기에 있는 사이냅스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딜레이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캘큘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시냅틱 커넥션이 있을 때 0.5ms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 전체 레이턴시 타임을 알면은 이 센트럴 딜레이에서 이 몇 개 사이너싱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덕션을 하는 파이버들은 뭐가 있느냐 라는 거를 살펴보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게 A 알파와 A 베타 그리고 A 감마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A 감마는 이제 efferent 이너베이션을 하는 감마 모터뉴에서 나오는 efferent 이너베이션 하는 친구고 A 알파랑 A 베타가 이제 afferent 파이버가 갈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알파 파이버가 A 1번 1A 1A랑 1B로 나뉘는데 얘는 이제 머슬 스핀들에서 인식이 되고 1B는 골지 텐던 올간에서 인식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머슬 프로프리오셉터가 뭐가 있느냐 봤을 때 머슬 프로프리오셉터는 골지 텐던 올간이랑 머슬 스핀들 두 개가 있어요. 그때 이 인포메이션이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브로드만 에리아 3A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머슬 스핀이랑 골지 텐던 올간이 있다는데 얘가 각자 어떻게 구성이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머슬 스핀들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가 여러 개 머슬 파이버랑 캡슐로 이제 감싸져 있어요. 얘의 특징은 워킹 스켈레탈 머슬이랑 같이 패러럴하게 존재를 하고 이 길이가 10mm 정도가 되고 이 위트가 0.1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머슬 스핀들에 8개에서 10개의 인트라퓨저 파이버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얘는 스트라이에이션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블러드 서플라이가 굉장히 잘 되고 어퍼런트 디퍼런트 이너베이션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얘 머슬 스핀들의 덴시티는 이제 각자 그러니까 프로프리셉션이 머슬 스핀들이 하는데 얘는 이제 각자 머슬에 따라 덴시티가 다른 게 아이 머슬처럼 일라보레이트한 이 프로프리셉션 애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식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이제 하이 덴시티 머슬 스핀들이 존재하고 바이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익스터널 아이 머슬보다는 좀 더 적은 이너베이션을 머슬 스핀들의 이너베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머슬들은 양이 적은데 넥 머슬에서는 굉장히 이제 프로프리셉션을 하기 위한 이 머슬 스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헤드 포지션을 센세이션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머슬 스핀들이 어떻게 이너베이션 되어 있는지 이제 무슨 파이버들이 있는지 보면 인트라퓨저 파이버이 이제 8개에서 10개 있다는데 인트라퓨저 파이버이 다이나믹 뉴클리어 백 파이버, 스태틱 뉴클리어 백 파이버,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 이렇게 3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너베이션이 이제 얘가 지금 이제 이너베이션이 각자 efferent, afferent가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백파이버, 체인 파이버가 존재를 한다고 했고 이 센서리 이너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센서리 어퍼런트 이너베이션이 1A 또는 2A에서 센서리 어퍼런트가 이너베이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터 이너베이션이 이제 감마 다이나믹, 감마 스태틱 이너베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너베이션이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이 스파이럴, 애뉴럴 스파이럴 엔딩, 이 프라이머리 애뉴럴 스파이럴 엔딩이 A 알파 파이버로 그래서 어퍼런트 먼저 보면 A 알파 파이버가 이제 애뉴럴 스파이럴 엔딩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이너베이션을 하고 있고 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72에서 120 ml/s를 가진 이제 A 알파 파이버를 사용해요. 이게 1A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얘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했을 때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디스토션이 메카노 센시티브 캐라이온 채널을 열어서 리셉터 포텐셜을 증가시켜서 얘를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A 파이버 이너베이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컨더리 엔딩이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엔딩과 세컨더리 엔딩 이너베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엔딩은 1A 파이버를 사용하고 세컨더리 엔딩은 2를 사용하는데 얘가 A 알파 얘는 A 베타 파이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 인트라퓨저 머슬 파이버가 뉴클리어 100 파이버 뉴클리어 체인 리셉터 이렇게 있다고 했었는데 이 뉴클리어 100이 다이나믹이랑 스태틱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랑 스태틱의 차이는 이 프라이머리 애뉴럴 스파이럴 엔딩이 있냐 세컨더리 애뉴럴 스파이럴 이너베이션이 있느냐 없느냐로 다이나믹이랑 스태틱의 구별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efferent fiber의 이너베이션도 있는데 그래서 얘는 afferent 이제 가는 인포메이션은 A 알파 쓰고 A 베타를 쓰는 친구가 있고 이제 다이나믹이냐 스태틱이냐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나눈다 그랬고 efferent fiber는 다이나믹 efferent가 있고 이제 스태틱 efferent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머슬 스핀들이 어떻게 이너베이션이 된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하느냐 했을 때 이 afferent fiber는 전달하는 게 이 가운데 애뉴러 스파이럴 프라이머리 엔딩이 레코니션 하는 게 이 체인지의 벨로시티예요. 그래서 체인지 오브 랭크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 체인지를 인식을 하고 이 끝에 이제 이너베이션 되어 있는 세컨더리 엔딩은 이 체인지의 매그니튜드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랭크 그 자체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퍼런트 파이버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가져다 줘서 스파이널 리플렉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감마 파이버로 이너베이션을 하는데 이제 감마 모터 뉴런이 컨트랙션을 했을 때 얘 감마 모터 뉴런 왜 이 이퍼런트 이너베이션이 있느냐 했을 때 얘가 지금 인식을 하잖아요. 이 머슬 파이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이게 컨트랙션을 했을 때 얘가 이퍼런트 파이버가 없으면 이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이 감마 모터 이너베이션으로 이 센시티비티 유지를 하는 데 도와주고 머슬 톤을 레귤레이션 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마 모터 뉴런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 머슬 톤을 어떻게 이렇게 그 센시티비티를 유지를 하냐 이렇게 봤으면 보면은 이 감마 모터 뉴런이 이제 원래 이 머슬 파이버 자체가 컨트랙션 됐을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다이나믹 A 알파 파이버가 이제 인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얘가 이제 감마 모터 뉴런의 efferent innervation으로 얘도 같이 컨트랙션을 시켜주게 되면 그때 이제 얘가 다시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센시티비티를 머슬 스핀들의 센시티비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마 모터 뉴런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 모터 어퍼런트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퍼런트 파이버는 이 스태틱 파이버랑 다이나믹 파이버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스태틱 파이버는 이 랭스 그 자체를 그러니까 다이나믹 파이버가 스태틱 파이버가 그 랭스 그 자체를 측정을 하고 다이나믹 파이버는 벨로시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이 다이나믹하잖아요. 이 벨로시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태틱은 가만히 있는 이 그 길이 그 자체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랭스랑 벨로시티. 그래서 어퍼런트 레귤레이션은 그렇게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머슬 스핀들에 대해서 어퍼런트, 이퍼런트 각자 뭐가 이너베이션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봤으면 골지 텐던 올간은 무슨 역할을 하냐 했더니 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컨트랙타일 포스를 리포팅을 할 수 있어요. 힘이 얼마만치 이제 컨트랙션 포스가 얼마냐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어요. 얘가 골지 텐던 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겐의 무브먼트에 의해서 이 콜라겐 파이버가 컴프레싱이 되면은 이게 메카노 센시티브 채널로 AP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단 말이죠. 여기서 이 이너베이션 하는 게 어퍼런트 뉴런이 아까 머슬 스핀들에서는 1A였고 여기서는 1B 어퍼런트 뉴런이 A 알파 파이버를 이용하는 1B 골지 텐던입니다. 그때 이제 이 텐던에서는 이제 너브들이 마일레이션이 굉장히 루즈하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 너브 엔딩을 사용을 하고요. 얘 그 스트럭처랑 특징 프리 너브 엔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게 텐던의 스트레이터스를 확인을 하는데 스트레치나 이제 컨트랙션에 따라서 이제 AP가 제너레이션 되죠.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는 컨트랙타일 포스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이게 포스가 이렇게 있음에 따라서 이 골지 텐던 올간이 이 포스랑 같은 이제 형태의 파이어링 레이스를 보이는 걸 보면은 얘가 골지 텐던은 포스를 딕테이션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랭스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머슬 스핀들이 반응을 하네. 이제 머슬 스핀들은 랭스랑 벨로시티에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다이나믹 컨트롤이랑 스태틱 컨트롤 얘는 얘가 머슬 스핀들에서
머슬 스핀들에서 이제 랭크랑 벨로시티 피드백을 줄 수 있고 A 알파 모터 뉴런 자체가 이퍼런트 시그널로 머슬 컨트랙션을 시킬 수 있는데 머슬 컨트랙션을 통해서 힘이 생기면 그거는 텐던 오르간에 의해서 이제 포스가 피드백이 돼서 이게 다시 알파를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알파 모터 뉴런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 루트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터 펑션을 어떤 식으로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프로프리오셉션을 하는지, 그리고 머슬이 어떻게 컨트랙션 되는지, 어떤 파이버들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버롤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